네, 오늘은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가는 법에 대한 아주 짧은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힘든 시기를 살아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 이제 뭐 어느 조직이든 결산의 달이기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 거기에 깊이 관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시고요.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무엇 어떤 것을 하든지 집도 마찬가지고 다 뭐든지 좀 정리하는. 네. 그런데 또 추위는 가장 추운. 그리고 또 고독과 외로움에 계신 분들은 또 한없이 또 외로운. 근데 또 바쁜 분들도 외로운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각자의 힘든 시기라는 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가 사실상 위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오늘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힘든 시기는 이제 위기라고 우리가 좀 보고, 물론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라서 우리 모두 다 힘든 시기를 잘 보내보자. 이런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는 것 뜻이기도 하고요. 네.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면 우리가 자꾸 뭐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만들어지고 자꾸 뭐 위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이거는 뭐 저희가 죽을 때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뭐 AI도 위기다. AI 등장 자체가 강점이자 위기였잖아요, 사람에게. 많은 직업군에게 위기가 됐고. 그러니까 각종 위기는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방식을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자극적인 위기가 있어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어떤 힘듦, 버거움, 지침, 뭐, 존재적 의미의 상실, 재미의 소멸, 등등. 그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어떤 내면의 평화나 어떤 우리의 삶을 어쩌면 생존까지 이게 생존적 위기가 제일 크잖아요. 이 위기는 자극적인 찾아오는 위기가 있고 두 번째로 무자극적 위기가 있습니다. 무자극적이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 매너리즘, 또 현실에 안주하기, 편안한 걸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위기는 아주 요란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봤어요. 위기는 계속 만날 미래이므로 극복 및 관리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유리한데 왜 사람들은 개발하지 않을까?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참 제가 12달 동안 2025년도를 살았지만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함성 모임이 참 소중하구나, 나에게 좀 필요한 모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걸 제가 갖고 왔어요. 당신은 파도를 막을 순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파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난 파도, 태풍의 파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탈 줄 알아서 훈련을 해서 그 파도를 타고 오히려 거기서 예술적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재미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위기 속에 괴로움 감각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위기는 고통스러워. 위기는 고통스러운데, 네, 아기가 지금 깨려고 해서. 위기는 고통스러운데, 고통과 괴로움은 다르대요. 괴로움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힘든 시기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요. 스트레스 요인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요인을 어떻게 인지하고자 하는 그 방식 자체가, 반응 방식 자체가 괴로움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기의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기가 지금 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조금, 원래 보통 아기 때문에 목소리를 작게 하려고 했는데 좀 강의 퀄리티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는 그 방식 자체가 괴로움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그러니까 힘듦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고통, 약간의 어떤 그 자극점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힘듦은 다 있는데, 그게 괴로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위덩이의 비유,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큰 바위덩이를 보여주면서 저 바위덩이 어떨 것 같니? 저 무게가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들지 않으면 무겁지 않아. 음. 너희들이 들지 않으면 무겁지 않아.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로 대해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그 고통이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증가되는 방향성이 괴로움이고요. 고통에서 감소하는 방향성이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불편한 감각인데, 괴로움, 서퍼링이라는 것은 고통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항과 수용, 어느 반응이 유리한가? 이 내용을 좀 물어봤어요. 자,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물어봤죠, 이렇게. 그랬더니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요 내용이 아니고, 자, 참,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에는 AI랑 같이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나누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았는데,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AI 강의를 이렇게 AI와 공부를 쭉 하다가 제 강의안을, 오늘 강의안 여기 보이시나요? 강의안을 이렇게 쭉 개조식으로 넣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강의를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강의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어떻게 강의를 준비했는지까지 보여드리고 있네요. 자, 그 세 번째, 저항과 수용 어느 반응이 유리한가 이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자, 저항과 수용 어느 반응이 유리한가? 오늘 좀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서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위덩이 말씀드렸는데 위기가 인생의 바위덩이와 같죠. 근데 우리는 저항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어, 멘토님, 저항도 아니고 수용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회피는 뭡니까? 도망가는 건 뭡니까? 사실 그것도 소극적 저항이에요. 우리가 왜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해 대응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대답을 안 하잖아요. 회피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저항이란 뭔가, 저항은 본질이 이거랍니다. 원치 않는 현실, 감정, 생각 등을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저항이에요.
밀어내는 비효율적인 심리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건강한 저항은 빠진 것 같아요. 건강한 저항. 그렇죠? 뭐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이 어떤 사회 악에 대한 건 저항해야죠. 그죠? 그래서 결과는 저항은 일시적인 통제감은 준대요. 그런데 고통은 증폭시키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경직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이 결과가 이미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수용이란 본질이 뭐냐면요. 힘든 현실과 불편한 감정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 그대로 이거구나라고 관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적극적인 태도. 포기나 체념이 아니다. 뭐 또는 비겁함이나 그냥 어떤 심리적인 마음이 약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수용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의 힘이 강인한 사람이 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왜냐면 내가 저항을 저항의 어떤 부작용을 알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수용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수용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틀린 거예요. 왜? 수용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저항에 낭비하던 에너지를 아껴서 가치 있는 행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을 획득하게 한다. 수용 자체가.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수용하게 하는 것이 심리 상담입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용하게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좀 보시면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가는 법에 대해서 인트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위덩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바위덩이와 파도를 만났을 때에 뭐 바위를 부셔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바위를 그냥 암벽 다시 타고 그냥 큰 어떤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쑥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또 때로는 그 바위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위를 던져버리면 되겠죠. 파도는 타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언젠가는 지금이 힘든 시기시면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 스스로 한번 마인드 박스를 만들어 보면서 스스로 미리 정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음의 기술력이시고 또 반대로 지금 아직 힘든 시기가 안 오신 분들은 이 힘든 시기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나의 어떤 바람직한 태도, 좋은 태도를 스스로 정해보시고 또 이거는 시행착오를 제가 겪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항도 해보고 수용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내가 저항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이 발생되는구나. 그리고 수용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이 발생되니까 객관적인 선반에 올려두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어떤 거는 저항이 필요할 수 있어요. 너무 저항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너무 수용해주니까. 무조건 수용. 그죠? 무조건 저항도, 무조건 수용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만의 그 무언가를, 그 위기 극복 방식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